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여러 작가님들의 좋은 문장들을 사례로 들어서 그 문장들이 왜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좋은 그 이유는 이제 비유, 묘사, 통찰 이런 걸로 제가 이유를 들고 그 문장 사례들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는 이렇고요. 글쓰기 강의나 책쓰기 강의가 필요하신 분은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사례로 들 첫 번째 책은 유용주 작가님의 그러나 나는 살아가리라 라는 책입니다. 유용주 작가님 하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죠. 지금도 살고 계시고요. 지금은 이제 훌륭한 작가님으로 살고 계시지만 보리 몇 말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중국집으로 초등학교 때 팔려갔고 거기서 중국집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뭐 자파상이나 이런 데 배달 일도 하시고 음식 재료 같은 도매상집에서 또 배달도 하시고 노동일기라는 그 한겨레 신문에 연재했던 그 작가님의 글을 읽어보면 또 잘 나와 있죠. 요즘 인터넷에서도 노동일기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목수도 하셨고 뭐 수많은 직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썼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문장력을 자랑하시는데요. 이 작가님의 글은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검고 숱이 많은 눈썹,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쓴다면 이분은 이렇게 쓰지 않고 비유법을 잘 쓰시죠. 그래서 이렇게 추자벌레처럼 이렇게요. 추자벌레처럼 금방이라도 살아 꿈틀거릴 것 같은 눈썹. 추자벌레, 아마 저도 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추자라는 게 호두를 보통 추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호두를 파먹는 벌레나 이런 게 아마 제 생각에 송충이처럼 털이 많고 아마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숱이 많고 검은 눈썹을 저거에 비유할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서 추자벌레처럼 금방이라도 살아 꿈틀거릴 것 같은 눈썹, 이렇게 비유법을 잘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글 쓸 때 어떤 특정한 사물을 딱 그걸로 지칭하지 말고 이거를 가장 잘 비유해 줄 만한 다른 사물이 없을까, 이런 걸 늘 고민을 하셔서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참 문장을 쓰실 때 동사를 다채롭게 잘 쓰세요. 한번 보세요. 이제 술 마시는 장면을 묘사하신 거예요. 아침부터 소주를 밥사발로 마셨으며 못 하나 받고 마셨고 해체 작업하다 마셨고 슬래브하다 마셨고 버팀목을 받치고 마셨고 콘크리트 타설 도중 마셨고 간조했다면 들이부었고 공친 날 먹었고 눈이 와서 마셨고 비가 와서 펐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유영주 작가님이 그 목사가 아니라 목수로 일하실 때 이제 이게 다 목수의 일이잖아요. 못을 받고 해체 작업하고 콘크리트 붓고, 그러니까 목수 일을 하실 때 본인이 술을 엄청나게 마셨다는 거예요. 그 마셨다는 거를 이렇게 몇 가지 유의어, 우리나라 동사는 유의어가 되게 많죠. 그래서 마셨다, 부었다, 먹었다, 펐다, 이런 마셨다라는 걸 뜻하는 다양한 동사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쭉 마셨고로 가는 게 일종의 하나의 반복해서 리듬으로 가다가 이게 끝까지 마셨고라고 끝났으면 아마 글이 조금 덜 재밌었을 거예요. 여기다가 들이부었고 먹었고 비가 와서 펐다, 딱 이렇게 끝을 맺으니까 굉장히 문장이 다채로운 문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도 글을 쓰실 때 한국어는 동사의 유의어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유의어를 찾아서 하나의 단락, 하나의 문단 속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동사를 쓰면 아주 다채로운 글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예시로 들 글은 이제 유럽 도시기행 1편에 유시민 작가가 쓴 이제 얘기인데요. 이분이 참 여기에서 묘사를 참 잘하고 통찰력 있는 글을 참 잘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유럽 도시기행 1은 이제 4개의 도시를 써놨잖아요. 이스탄불, 로마, 아테네, 그리고 파리, 이렇게
4개 가지고 한 책을 거의 한 300페이지 가까이 써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에서 커피를 마시고 그 커피를 묘사해 놓은 장면입니다. 터키 커피의 명성은 허명이 아니었다. 가게 입구에 숯불을 담은 화덕이 있었다. 아기 분유보다 곱게 간 원두를 물이 든 주전자에 넣고 화덕에 올렸다. 주전자를 화덕 위에서 올렸다 내렸다 하며 거품을 가라앉혔다. 가루를 물에 넣고 끓였으니 터키식 커피에는 커피 분말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가루가 다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마셨는데도 미세한 분말이 혀를 간지럽혔다. 이게 이제 터키식 커피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이게 어떻게 끓이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프레소 해서 그 커피 가루 속을 이제 물이 지나가면서 그냥 원액만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터키식 커피는 주전자에다가 가루를 그냥 끓이는 거예요. 가루를 끓여서 이걸 커피잔에 부어주니까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가루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러니까 가라앉을 때까지 아무리 오래 기다렸다 먹어도 그래도 그 원두를 아기 분유처럼 곱게 갈았으니 이제 물속에 섞여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묘사, 우리 작가들의 역할이 뭐예요? 독자에게 어떠한 장면을 마치 그림을 보고 있듯이 생생하게 전하는 게 작가의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의 가장 큰 도구가 바로 이 묘사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장면들 이렇게 유심히 한번 해보세요. 뭐 커피숍에 가서 마침 내가 간 커피숍의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드는 장면 그런 걸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그 절차대로 한번 묘사를 해보시고요. 아니면 뭐 다른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이제 주방에서 뭐 하는 게 보인다 그러면 그런 장면들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묘사하는 연습을 자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 도시 기행에 통찰이 돋보이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아무리 내가 잘 쓰고 싶어도 그냥 묘사만 잘한다, 비유만 잘한다가 아니라 그 묘사를 해낼 때, 비유를 해낼 때 그 눈에 보이는 장면이 가지고 있는 속뜻, 숨은 뜻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야 그것들을 비유할 때, 묘사할 때 진정한 좋은 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서를 많이 해라, 사색을 많이 해라 하는 건 이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 터키식 커피와 연결되는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탄불은 확실히 터키 공화국보다 큰 도시였다. 비잔틴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유산 가운데 터키 민족주의가 포용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터키식 커피로 이름이 바뀐 오스만식 커피잔 바닥의 분말처럼 가라앉고 말았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날의 터키는 터키 직전에 뭐였어요? 오스만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이 오스만 제국 전에는 뭐였어요? 비잔틴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졌잖아요. 그때 이제 서로마는 이제 기원 후 476년인가요? 그때 게르만족의 침입을 받아서 망하고 이제 동로마는 그때 지금의 이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었잖아요. 도시 이름이 이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삼아서 동로마 제국은 이름이 비잔틴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그 비잔틴 제국이 1453년인가요?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점령이 되면서 이제 로마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이슬람 제국으로 바뀌게 되고 그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까지 오스만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터키 공화국이 되어요. 근데 터키 공화국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사실 그 터키 공화국 속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 옛날로 올라가면 그리스 때부터 그리스의 유산, 그 다음에 로마의 유산, 오스만 제국의 유산이 있지만 그 모든 거를 통합하지 않고 그냥 터키식 민족주의라 그래가지고 마치 뭐 택동이 문화 대혁명 했듯이 터키식 민족주의 하면서 굉장히 협소한 나라로 바뀌고 말아요. 그래서 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는 사실은 가보면 그 속에
로마의 문화도 있고 그리스의 문화도 있고 오스만의 문화도 있지만 터키 공화국은 굉장히 협소한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도시가 터키 공화국이라는 나라보다 클 수는 없죠. 작죠. 작지만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스탄불이 훨씬 더 큰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이스탄불에 있었던 그 다양한 문화들, 그건 지금 어떻게 됐다? 자기가 아까 마셨던 터키시 커피의 분말처럼 가라앉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참 이거를 역사를 모르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아, 이스탄불에 가봤더니 로마의 유적, 그리스의 유적 이런 거는 이제 좀 빛이 바래고 그냥 그 좁아 빠진 그 협소한 그 편협한 터키 공화국만 남아 있더라.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역사를 알고 나서 여행을 갔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야, 이거 그리스의 맛은 별로 없네. 이게 로마의 맛은 별로 없네. 그냥 터키밖에 없구나. 이걸 느꼈어야 되는 거죠. 느끼고 이제 자기가 아까 마셨던 그 가루 커피 그거와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통찰과 비유 이런 게 훌륭한 작가의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럽네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로마를 여행했을 때는 그 이스탄불과 터키 공화국은 아까 그 가루, 분말 가루로 비유했다면 로마는 어떻게 비유했는지 여기는 더 멋있게 해놨습니다. 읽어볼게요. 로마는 전성기를 다 보내고 은퇴한 사업가를 닮았다. 대단히 현명하거나 학식 있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뛰어난 수완으로 돈과 명성을 얻었고 나름 인생의 맛과 멋도 알았던 그는 빛바랜 명품 정장을 입고 다닌다. 누구 앞에서든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돈지갑이 얄팍해도 기죽지 않는다. 인생은 덧없이 짧으며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때 거두었던 세속적 성공에 대한 긍지를 버리지 않는다. 로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았다. 오늘날의 로마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로마를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의 이탈리아의 모습, 로마의 모습을 보고 절제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에 대응하는 이탈리아의 모습이나 그 확산되는 거 이런 거 봤을 때 저희가 과연 선진국인가 싶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도둑도 많고 가면 이제 지저분하고 우리 엄청나게 실망하잖아요. 그리고 또 맛집이라고 이제 블로그 같은 데 올라와 있는데 가보면 엄청나게 실망하고 그래서 로마를 가보면 그 옛날에 찬란했던 로마의 문화 그런 거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긍지를 굉장히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로마는 전성기를 다 보낸 은퇴한 사업가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또 기죽어서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름 또 자부심도 대단해요. 대단하지만 우리는 알죠. 당신들이 옛날에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 이런 모습을 이렇게 비유해낸 거. 이런 게 바로 통찰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창훈 작가님의 향연에서 문장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참 심리 묘사가 굉장히 뛰어나서 제가 하나 넣어봤습니다. 저녁 붉은 해와 아득한 수평선과 그곳에서 돌아오는 어선과 무리지어 따라오는 갈매기와 시험 공부의 지겨움과 시장의 소음이 뒤섞이며 공연히 쓸쓸해지곤 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사족을 달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주로 바닷가에 많이 사세요. 지금도 아마 거문도 그 섬에 살고 계실 건데 이분이 주로 여수나 이런 항구 있는 이런 바닷가 지역에 많이 살고 또 어부로도 일하시고 그러면서 글도 쓰시곤 하는데 우리 공연이 저녁 때쯤 되면 이렇게 쓸쓸해질 때 있잖아요. 아마 그런 쓸쓸함이 밀려왔나 봐요. 그 쓸쓸함이 밀려왔을 때 마침 그 풍경이 저녁이 되어서 해가 지고 있었고 그리고 저 멀리 보니까 수평선이 아득하고
그리고 오선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잖아요. 왜 우리 그런 모습 보면 공연이 좀 쓸쓸해지고 있지 않나요? 어선들이 좀 이렇게 힘차게 바다로 나가고 있는 모습 이런 거가 아니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는 물론 뭐 만선의 기쁨 이런 것도 있지만 어선이 바다에서 돌아올 때는 거의가 다 저녁이고 해질녘이니까 하루가 끝났다라는 이런 쓸쓸함도 있고 또 이제 뒤따라오는 갈매기의 풍경도 그런 모습을 조금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삶에 뒤엉켜 있는 복잡함들,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좀 하기 싫었던 걸 하고 있었나 보죠. 그 시험 공부의 지겨움. 그리고 마침 또 주변에 시장 소음이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돼서 굉장히 쓸쓸한 기분을 느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녁이 되어서 쓸쓸해졌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풍경을 묘사하고 시장의 장면, 자기의 심리 이런 것까지 엮어서 이 장면을 이렇게 딱 연출했을 때 저는 이 문장을 읽자마자 감정이입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참 좋은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내 주변의 풍경을 잘 관찰하시고 그리고 또 역사책이나 이런 것도 좀 읽으셔서 통찰력도 좀 키우고 묘사하는 습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들이고 하면은 이렇게 비유, 묘사, 통찰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좋은 문장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책 읽어준 강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